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제3지대 세력이 전격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이고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3지대가 하나의 당으로 탄생하면서 양당 구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색과 주황, 보라, 하양까지 각 세력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제3지대 대표들 함께 모여 귀성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도 막상 통합엔 난항을 겪어왔는데 결국 총선을 2달여 앞두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세개 3개 정당과 한 개 그룹이 합의를 보게 돼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 선택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합칩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각 세력에서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추천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습니다. 제3지대 세력은 이번 주부터 합당을 전제로 본격 논의를 시작했지만 어떤 이름으로 합칠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각 정당 또 정치 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당의 당명이기 때문에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오늘 합당의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지자들의 이해와 수용을 호소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신당은 설전 합당이 꼭 필요했던 이유로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세력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번 총선의 양당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동안 선명한 이념차를 보여온 세력들이 앞으로 공약 등을 놓고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2대 총선을 2달여 앞둔 설 연휴를 맞아서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견제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늘 제3지대 합당이 이뤄지기 전에 실시됐습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40%를 앞섰습니다. 52% 대 41%였던 한 달여 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32%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앞세우고 있는 총선 구호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내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51%가 동의하지 않는다, 40%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독재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의 주장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6%가 민주당에, 35%는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6%,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2%였습니다. 여야 두 거대 정당 대표들이 총선 관련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 49%, 부정 45%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정평가가 58%로 긍정평가 3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96%에서 긍정평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층에서 75%가 긍정평가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5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6%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이전 추세와 비슷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50%를 넘겼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명절 집에서 혼자 설을 보내는 이른바 혼설족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비교적 짧아서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렇게 혼설족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명절에 가장 한가했던 이 고깃집은 이번 명절 당일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오히려 배달 주문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오픈을 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 오픈합니다. 네. 하시면은 네. 명절 같은 때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주문이 많이 늘어요, 명절에. 예, 많이 늘었어요. 편하게 시켜 드시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문량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져요. 전통시장에서 전을 파는 이곳도 명절 당일까지 배달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혼자 드시는 분들도 많이 주문을 하시고 여럿이서 단체로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배달 주문인데 혼자 명절을 보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배달앱 상품권이 명절 선물로 인기입니다. 이번에는 명절에 이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집밥 챙겨 먹기도 어렵고 명절 음식을 사실 해 먹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실제 한 직장인 복지 사이트에서는 전통적인 백화점 상품권을 누르고 배달앱 상품권이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배달업체들은 이번 설에 배달 상품권 주문이 평소보다 30%에서 많게는 7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이 상품권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명절을 보내는 혼설족 증가를 반영한 듯 1인 소비 가격인 3만 원권 상품 판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이런 혼설족을 겨냥해 1인용 설날 궁중식 소 불고기 도시락 같은 명절 간편식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의 경우 간편식 매출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이고 불변의 주적이라면서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강한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군대를 치켜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경제 활동까지 군대가 앞장섰다면서 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모반 듯하게 도열한 인파 앞을 지나가는 검은색 벤츠 차량. 뒤이어 검정 롱코트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빨간 카펫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딸 김주애도 아버지를 뒤따르며 군 수뇌부의 경례를 받습니다. 이른바 건군절을 맞아 국방성을 찾은 건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동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왔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을 털어버렸다면서 평화는 구걸이나 협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며 강력한 무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공사는 물론 식량난 해결에도 군을 투입해 성과를 거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우리 장령 군관들과 병사들, 군인 가족들 모두가 자기 밥그릇을 덜어서 정초부터 닥쳤던 나라의 식량난을 타개하는 데 앞장섰으며 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군대까지 내정에 동원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 거란 평가입니다. 대남 노선을 교정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군사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군을 또 경제의 동력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좀 모순성이 있는 거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경제난이 심각해진 북한 내부에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며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와 공군 8 전투 비행단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면서도 이 자국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서방 언론들은 인터뷰 상대가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첫 서방 언론인은 미국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였습니다. 평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던 극우 성향의 언론인입니다. 푸틴은 이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Wouldn't it be better to negotiate with Russia?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방법도 간단하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That's it. 푸틴은 통 크게 먼저 손을 내미는 듯 하면서도 러시아 이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Further on, Russia will fight for its interests to the end, start respecting our country and its interests, and look for certain solutions. 서구 언론들은 푸틴이 왜 지금 칼슨과 인터뷰했는지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화당 첫 대선 토론회를 불참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불려온 칼슨과의 대담에는 출연하는 등 끈끈함을 과시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푸틴이 봤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미국 보수층에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전달하려고 칼슨을 골랐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푸틴과 칼슨의 공동 작품으로 평가한 독일의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선전물 중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해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